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면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웅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의 교육,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별일 없이 잘 계셨나요? 네, 잘 지내고요. 이제 학기 마무리 되니까 이제 뭐 성적 처리하고 이런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뭐 교육계의 그 마무리 멘트 뭐 이런 말 좀 혹시 없을까요? 이제 1년을 좀 정리하면서. 1년 정리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워낙 그 국가의 위기 상황이 네, 있었기 때문에 교육 정책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많이 지나왔던 것 같고, 그 국정기획위원회도 보면 이제 국정과제 만들 때 네, 네. 교육부 장관이 이제 공석인 상태에서 국정과제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도전적인 이런 과제들이 만들어지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지만 또 이제 돌이켜 보면 각 시도마다 또 교육감들께서 교육 자치로 교육 정책들을 그래도 잘 책임지고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오늘 이제 말씀드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관련된 이런 안내나 정책 안내 연수를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네, 많은 선생님들을 네, 만나고 했던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언도 많이 주셨고 또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도 많이 취하시고 뭐 서로 이렇게 윈윈 되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네, 그 같이 논의하고 하는 선생님들과는 뭐 제가 또 이제 복지 정책 관련된 또 전문가로 말씀드리는 것과 또 이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 정책으로 또 학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셔서 서로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약간 이제 뭐 이런 연수나 안내 내용들도 조금씩 다듬어지고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교수님은 이제 교육복지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제 많이 해 주셨는데 근래 들어서 대구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랫동안 교육복지 정책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네, 네. 소식입니다. 그 아마 이 관련된 방송이나 이런 게 우리 방송이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갔지만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지난 그 행정 업무 감사 받을 때에 대구광역시 교육청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이 처음에 발단은 타 지역에는 교육복지사들도 굉장히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네. 왜 대구는 이렇게 교육복지사 배치가 적냐, 그리고 그동안에 퇴직이나 이제 사직하면서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지 않고 계속 그냥 감소하면서 이렇게 네네.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께서 답변하실 때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교육복지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교사가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교육복지사분들이 교사의 일을 대체하고 있어서 앞으로 교사 인원이 이제 확충이 되고 나면 교육복지사는 자연적으로 소멸될 직종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없어질 소멸 직종입니다. 네, 라고 네.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실망감도 상당히 크셨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마다 이제 사회복지 계열의 이 교수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텐데 반응들이 많이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오랫동안 뭐 교육청과 이제 교육부 관계되신 분들이랑 협업하면서 많은 교육 현장을 봤지만, 이렇게 관리자, 그래도 이제 최고 관리자급에 해당하시는 네, 네. 관리자께서 자기 관할에 있는 직원들에게 소멸 직종이라고 표현하신 걸 일단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네, 네. 예, 일단 뭐 전문성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런 약간 인격적인 문제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제, 직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회복지학과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들으시고 이제 152명이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네. 교육복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고 네. 뭐 사례 관리라든지 지역 연계라든지 또 가정과 학교를 잇는 이런 가교의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일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하셨고 그거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교사가 하는 일도 그럼 복지사가 대체할 수도 있네 뭐 이렇게도 들리고요. 네. 사회복사가 하는 일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건 양쪽의 전문성을 굉장히 좀 훼손하는 그렇죠. 일이라는 인식이 들어서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뭐 아동복지 뭐 학교사회복지 관련된 교수님들께서 함께 성명서 내주셔서 이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아이들의 환경을 함께 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고 그게 우리가 사회복지학과에서 4년 동안 결국에 배우는 전문성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 네,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무시하는 발언이다 하면서 이제 성명서를 냈고요. 그 성명서에는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중심이 되어 주셨고 전국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내주셔서 그걸 발단으로 해서 대구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도 계속 뭐 기자회견, 성명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불을 지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분노에 불을 지피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우리 기존에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잡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과로로 인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사들에게 그런 업무까지 가중을 시켜준다면 결국 교사는 뭐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교육복지사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라고 인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확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소멸이라는 이제 말씀을 써가시면서 완전히 다른 개념의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 교육복지사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교육복지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부터 하면은 거의 이제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왔었는데 처음에 교육복지가 시작될 때는 되게 포괄적이었어요. 거기 안에는 학습도 들어가고 아이들 무슨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상담 영역도 들어가고 처음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방과후 교실, 도서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조금 다양한 사업들로 이제 분화되면서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체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복지사 분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서부터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육복지사분들을 채용할 때도 지금 인천도 그렇습니다만 채용할 때 교원 자격도 되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되고요, 교사 뭐 이제 전문 상담사 자격증도 되고, 예,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는 계속 분화되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체계로 가는데 아직 그 교육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그냥 여러 가지 일을 그냥 퉁쳐서 할 수 있는 직종 약간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해가 조금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교육복사분들이 지금 전국의 한 95% 이상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성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의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러면 다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렇게 들립니다. 그 바탕에는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사회복지를 너무 이렇게 재정으로 하는 사업, 서비스 위주의 사업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 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런 일이라면 충분히 전공을 하지 않아도 그럼 교사가 아니어도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음. 실무 현장에서 경험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회복지는 그 이외에도 우리 마을 공동체라든지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함께 연계하면서 어떻게 네, 이것들을 네, 디자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인데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교육복지에 전념했었던 지난 20여 년간의 성과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폄하되는 발언인 것 같아서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실망이 크셨을 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실 그 앞으로는 교육복지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자격 조건도 이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교육 이제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공 과목이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현재? 뭐 교육복지는 교육복지대로 나눠줘야 되고 지금 복지라는 용어를 사실 굉장히 많이 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육복지부터 시작해서 뭐 청소년 복지, 네. 또 아동 복지, 뭐 문화 복지, 뭐 또 노인 복지 이렇게 많은 식으로 복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복지의 개념이 너무 넓어지면서 전문성이 없어도 그게 통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가능한 일같이 그렇게 이제 폄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를 조금 더 이제 크게 넓게 보면 사회복지 행정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네, 네. 정책으로 하는 행정 파트가 예, 있고 또 사회복지사분들이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이루는 실천 영역이 네, 네, 있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예 운동 차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네, 영역이 네. 있는데 맨 앞에 말씀드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너무 국한해서 사회복지를 이해하다 보니까 나머지 활동들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굉장히 좀 인정받지 못하고 네, 네. 오히려 앞부분을 하는 게 사회복지를 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학교에 계신 우리 학교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분들이나 또 이제 종합복지관이나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은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 이 환경 안에서 잘 네, 만들어갈 네, 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사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보면 학교 현장에서의 우리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포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현재 교육복지사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네, 분분합니다. 네, 네. 아주 소극적으로는 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 네,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넓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학교 사회복지 영역이랑 조금 이제 겹치는데요. 학교 안에서 학생 중심으로 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및 학생들의 삶을 전반으로 보고 돕는 역할을 하는데 네, 네. 특히 학교 내의 다양한 자원들, 뭐 교사분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학교 내의 다양한 자원과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면서 그 아이의 가정의 환경까지 함께 살피면서 학생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요즘에 챗GPT가 워낙 잘 네, 된다고 네. 해가지고 네. 제가 또 역할을 또 물어봤죠. 예.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 지금 이런 현상에서 뭐 이렇게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교육 복지 되게 혼란스럽고 누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과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되게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네. 학교 그 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이런 행정의 영역 하나 하고 네. 지역 네트워크 하는 영역 네. 하고 결국에 사례 관리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네, 네. 그게 이제 바로 교육복지사분들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최근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해와 실천 중심의 교육복지사 연수 실시도 하셨더라고요. 인천 교육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어,
인천 교육 현장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를 네, 중심으로 네, 네. 말씀드리면 물론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연수도 하고 했지만 학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에게까지는 아직 완전히 전파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만큼 네, 네.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이제 그나마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조직 개편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전문가 분들의 좀 이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도 네.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께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상태. 뭐 이 정도로 네,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교사 노조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많은 업무 부담 증가, 또 과도한 민원 등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 이슈이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네. 그 교사분들의 입장문을 보면 이런 뭐 취지는 잘 알겠다. 그런데 이게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일부 업무가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네.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어떤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번을 계속 이제 그러면 말씀드렸고 예. 결국에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또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지자체나 지역사회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의 네, 네, 네. 사업인데 약간 일부 지역에서 그 약간 사례 발표를 하시면서 좀 부적절한 사례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가정의 일까지 우리 보고 다 하라는 얘기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의견을 내신 거라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왜 하자고 했는지를 조금 살펴보시고 네. 선생님들의 업무에서 너무 벗어나는 일들은 교육청이나 이런 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요 내용의 범위를 조금 빨리 정리해 주시고 또 이제 지역사회랑 함께 할 수 있는 학교가 업무를 덜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함께 마음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지금이라도 빨리 좀 찾아서 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변화가 그래도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제일 먼저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게 네. 학교의 책임에만 두지 않고 지역사랑 또 지자체랑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네. 내년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그냥 교육청 단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자체 또 이제 지역사회에 계속 좀 공론화가 돼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복지 전달 시스템으로서의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 중에 사례 발표 중에 어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런 교사 여러분들이 네. 뭐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례 발표 현장이라는 건 누가 사례 발표를 하신 건가요? 이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네. 그 시도교육청들이 지금 유관 업무를 이제 내년부터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학교에 계신 유관 업무 담당하시는 아, 부장교원들 그렇군요.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연수를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사례 발표를 하면서 조금 부적절한 사례를 발표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발표하신 선생님은 우리 그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뭐라도 그냥 더 해보지 뭐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텐데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교사의 역할 범위를 너무 넘어서서 하니까 좀 이제 불편하게 여기셨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오지랖이 넓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우리의 업무가 마냥 늘어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말씀의 뜻이. 네, 뭐 충분히 그 입장도 네, 이해가 네, 됩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의 일들을 저렇게 확대시키려 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런 말씀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 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닥을 잡아야 할까요? 당장 이제 내년부터 이 네네. 법이 시행이거든요.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반적인 연수를 꼭 이제 연수 설명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교육복사 문제처럼 네.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사, 전문상담 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네. 이 다양한 분들의 전문성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살아 있어야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둘러앉아서 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은 이런 심리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네. 조언들을 해주시고, 뭐 보건 선생님께서는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또 제시하시고, 교육복사분들은 이런 복지적인 시각에서 학생들의 어려움들을 잘 살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다학제 간 팀 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위한 연수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교육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지자체랑 협력을 굉장히 이제 시작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학교랑 동단위, 마을 단위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회의가 그냥 학교에 그치지 않고 마을에서 함께 우리 주민들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또 하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체계들을 만들어 가면서 네. 이런 부분들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육의 개념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평생 교육까지는 아니어도 네. 네. 결국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을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네. 네. 함께 고민하는 그 자리가 알겠습니다. 학교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당장 내년이 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전반적인 연수나 설명회들이 그렇게 자주 발생이 되질 않았나요?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신다는 게 상당히 지금 의아하거든요, 사실은. 연수나 이런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일부 어디 지역에 가서 교장 선생님들 연수하는데 네. 그 지역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5번째 듣는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했는데 지금 3년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연수를 했지만 학교가 워낙에 많고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 한 분 한 분께까지 전파되지는 못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은 확실한 업무 분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교육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 역할들의 확실한 어떤 선을 그어줄 수 있는 분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교육 현장에서 확실하게 훌륭한 학생들로 키우자라는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니까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원 노조에서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교원 노조에서 이제 성명서 발표하실 때 네. 교육의 책임과 복지의 책임을 철저히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교육과 복지의 이 문제가 아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분리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네. 교육이 예전에는 우리 계층 이동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아이들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복지적인 지원이 잘 안 되고 돌봄이나 보살핌이 안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는 교육에서도 문제가 같이 생기는 현상인데, 이걸 자꾸 분리하기보다는 같이 해야 된다는 일이라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장을 지내셨고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 최용위원장님과 함께 교육 현장의 따끈따끈한 얘기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잘 효율적으로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나름 제 자리에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